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이번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 시한이 나왔어요. 교육부 발표로. 이게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중3 어머님이 아니라 중2, 중1, 초6 이렇게 되시면 다 해당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좀 먼 내용이죠. 아직 좀. 그러니까 마음을 좀 풀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간다, 바뀐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10월 10일에 나온 거고요. 중2부터 이제 수능을 다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보면 두 가지예요. 뭐 다른 거는 5개의 팩트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약간 별 의미 없는 것들, 정치적인 거 그런 거였고, 두 개가 커요. 수능 제도와 내신 제도. 그래서 수능은 통합형이고 고교는 5등급인데, 수능이 이거 왜 바꾸려고 하냐면 선택 과목이 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 표준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자꾸 쏠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문과 애들은 이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위권 이하 대학은 하나만 반영해요. 근데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는 13만, 12만인데 경제는 5천 명이거든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걸 선택하냐?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문과 애들은 숫자를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숫자도 싫어하는데 경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8과목입니다. 물화생지 8과목이고, 1, 2가 있는데 당연히 2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시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13만 명씩 선택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리학 2 같은 건 3,000명, 화학 2 같은 3,000명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표준 점수가 뭐냐면 어려운 과목은 점수를 많이 주고 쉬운 과목은 점수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를 빼주는 건데 이거를 다 만점 받았을 때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다 만점을 받으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게 66인데 아까 제일 어려웠다던 경제도 66이야. 똑같아요. 그리고 물리2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68이고 생원, 지원이 72, 74에 거꾸로예요. 쉬운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득이 더 크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 점수를 산출할 때 꼴등이 몇 점을 받았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선택하냐. 그런데 못하는 애들이 물리2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개나 소나 선택하는 과목들을 다 이제 못하는 애들 다 선택하니까 오히려 많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불리에서 유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과 윤리, 사회와 문화,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달라고 막 지원하는 거죠. 자기는 나중에 화학공학이나 물리공학을 갈 건데도. 그래서 요걸 없애고자 수능을 통합했어요. 사실 국어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통합됐고 수학도 선택하는 게 있는데 통합됐고 제일 큰 건 방금 설명드린 이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이 통합됐어요. 사회과학이 통합됐고 뭐 직업탐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어머님들 관심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원래 그대로고 한국사 그대로고 요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수학이 통합돼서 기하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문이과의 기준이 없어져요. 수학에서. 그러면 이제 누가 싫으냐? 대학은 좀 싫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하도 못하는 애들한테 내가 지금 양자역학 가르치고 유체역학 가르치고 어떻게 그래? 이래서 교육부가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뭘 간을 봤냐면 조그맣게 써놨죠. 여기 심화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볼까? 이렇게 검토. 해볼까? 이렇게 아직 확정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지금 수학학원에서 난리 났습니다. 어머님 심화 수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학원 오십시오 하는데 아직 검토입니다. 어머님 아직 검토고 사실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교육부 장관 욕할 거 아니에요. 너 사교육 조장하는 교육부 장관 심화 수학 너 해가지고 수학학원 얼마나 돈 버는 줄 아냐 이러니까 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 이렇게 한꺼번에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사회과학이 통합돼서 공부 양이 엄청 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05학번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면 04학번, 03학번, 02학번 그때 어머님들 6차 교육 과정이시고 그러면은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을 선택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수능으로. 그리고 심화수학이 개설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은 괜찮은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이러면 수학 공부도 할 게 많아지죠. 둘 다 공부할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양적으로 굉장히 증가한 거고 지금은 이제 수시 내신 잘 봐서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 영어 하나 끼고 사회과학 하나 끼고 이렇게 최저를 2개를 맞춰서 대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과학으로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어 수학 가지고도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학원에서 마케팅 하니까 제가 이제 중계동도 지난주에 갔다 오고 지지난주에는 대치도 갔다 왔는데 막 엄청 플래카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좀 뿔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사교육 불안 마케팅 하면 가만 안 둬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검단을 파견해가지고 아직 정해진 게 없거든요. 사회과학 학원에 마케팅 당하시면 안 돼요. 사회과학 수능, 통합수능은 저희 학원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 들어갈지 어떤 단원이 들어갈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 못해요. 이거 선행 못하고 심화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원이 들어갈지 넣을지 뺄지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학원에서 막 마케팅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가봤자 그라운드 워크밖에 못합니다. 지금은. 내신 얘기 좀 해볼게요. 내신 제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1학년들은 모든 과목을 다 같이 배워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똑같이 배워요. 국영수사과를 배우고 당연히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배우니까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와요. 9등급제로 나와요. 현재. 그리고 2, 3학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혼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너무 없으면 절대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이 4등급, 5등급 다 나오죠. 이거 실제 성적표예요. 실제 고등학생의 성적표예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5등급, 6등급, 7등급 공부 되게 못하죠. 네, 막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1학년 겁니다. 2학년이 되면 이 등급란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등급이 없는 A, B, C만 떨어지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는 짱구를 고등학교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2, 3학년은 절대법 과목은 다 깔아. 1학년까지만 상대평가하고 애들 다 되게 잘하면 좋지 우리도. 이렇게 해서 2, 3학년은 대부분 절대평가 1학년은 상대평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는 싫어요. 2, 3학년 때 절대평가 A 뭐 알 수도 없는 거 이거 A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데 다 그냥 하지마 해서 대학에서는 1학년 점수만 보고 자꾸 뽑으려고 해요. 1학년 점수만. 그리고 아니면 이 말을 1학년 점수만 봅니다 하면은 또 한마디 할 것 같으니까 상대평가 내신만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그거지. 그리고 2, 3학년 내신은 50% 적게 반영한다든지 이러고 이게 진짜 많습니다. 최근에 현재 대학에서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고 심지어 육사나 해사 같은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1학년 이후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1학년 이후에는 애들이 학교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지금 아주 상위권 애들 말고는 이제 자기가 4등급, 5등급 떨어져 버리면 뭐 그냥 정신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자퇴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17%가 자퇴했거든요.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자퇴자도 되게 많아요. 학업 선택에서 본인의 미래와 관련이 없어. 그건 없고 절대평가 받기 좋은 과목만 선택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다 써주겠다. 이제 요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던 선택 과목이던 점수를 몇 점 받았고 A, B, C, D 중에 몇 점이고 석차 등급은 몇 등급이고 분포 비율 여기 성취도별로 A가 몇 명, B가 몇 명 이런 것도 다 써주고 과목 평균도 써주고 수강자 수가 100명인지 200명인지 300명인지도 다 써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다
다 써줄 테니까 2, 3학년 것도 다 보고 뽑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상대평가를 1, 2, 3, 4, 5, 6, 7, 8, 9였는데 1, 2, 3, 4, 5로 바꿔주겠대요. 요렇게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것 때문에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져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내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상위권은 상대평가가 너무 부담스럽고 상대평가를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해야 되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1%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중하위권은 상대평가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풀 상대평가일 때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등급 올리는 학생이 전교에서 11%가 안 돼요. 10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등급 올리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등급 올리는 학생 3%. 한 명이거죠, 한 명. 그러니까 중하위권은 우리 애기도 기회가 왔어가 아니라 상대평가 해도 너네 어차피 중하위권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내신이 급간이 증가했어요. 5등급으로 바뀌면서 급간이라는 게 요 칸 한 칸의 크기가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목고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네, 특목고는 중위권까지 인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3등급까지 전부 중위권이어서 웬만하면 면접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의 변별력은 낮아졌죠. 내신 등급, 왜냐하면 5등급이니까 급간이 넓어졌으니까 저 3등급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너 좀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문제풀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학부모의 83%가 대입 개편해가지고 특목자사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대답했거든요. 특목자사고에서 지금 마케팅 장난 아니에요. 내년 제가 이제 다 다니는데 특목고 외고나 이런 데 입시 설명회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이제스트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줘요. 근데 내년 설명회 준비하는 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정리해보면은 이제 수능 영어가 필수품이 됩니다.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필수품이 됐어요. 영어는 너 영어 못해?가 아니라 영어는 그냥 하는 거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 잘하는 거 하나 더.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입의 입장에서는요. 대학교 입학하는 입장. 영어를 못하면 진짜 비효율적인 애예요. 국어, 과학으로 최저 등급을 맞춘다?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고등 내신의 전체가 상대평가 되면서 이제 문법이나 단어 쪽에서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내신은 문법과 단어로 구성되니까. 그리고 특목고 존치되고 강화가 됐죠. 사실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특목고를 자사고를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자사고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현재 교육부 장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죠. 좋아요와 구독 땡큐.